안녕하세요. 맥케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3, 4병. 자, 신약 개발, 그리고 유플라이마 PBM 등재라든지 여러 이제 호재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도 15만원 밑단을 갔다가 지금 이제 보합권 흐름인데요. 쉽게 이렇게 못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시장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들을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환율이 5원 정도가 좀 떨어지면서 1260원대. 이러면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또 부분이죠. 선물은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데, 코스닥 중심으로 일단 매수 흐름이 나오고 있고, 기관은 이제 연기금 제어하면 전반적으로 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고,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매수, 코스닥에서 매도. 조금 이제 수급 상태가 투자 주체별로 따라서 지금 이제 혼조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한 3배 이상 많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4배 가까이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선 부근에서 0.59% 빠진 어떤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강세 흐름이 에코프로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90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하락 종목 수가 절대 많은데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종목 중심의 그리고 쏠림의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 쏠림의 흐름에 가장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헬스케어 섹터는 굉장히 부진합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5일선 지지, 21선 이평 지지가 안 되면서 바로 일단 하락하는 흐름을 지금 장중에 보여주고 있죠. 3분봉을 보시게 되면 시장 하락할 때는 더 많이 하락하고 올라갈 때는 조금만 하고 안 가던 경우도 많고 굉장히 이제 하락 추세 흐름에서 부진한 어떤 주가 흐름을 갈 때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도 보여줬고 장중에 이제 15만원급 밑단에 와서 지금 이제 15만원 등락을 하면서 살포시 이제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죠. 자, 이런 어떤 상태에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 드리면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늘도 지금 셀트리온 어제여서 오늘도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거래원 쪽에서는 셀트리온 쪽에서는 이제 UBS 쪽에서 소폭 매수세가 아침에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 올해 이제 4월달부터 베그델만 미국의 직판 출시, 그 다음에 이제 3, 4병에 관련되는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8월 이후부터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유플라이마의 PBM 등재가 이제 이달 말에 헬스케어 쪽에서 어떻게 이제 공보험 중심으로 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올해 최대로 보는 게 이제 램시마 SC의 미국 허가와 실적 고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주가는 좀처럼 지금 상반기에서 하반기에도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병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올해 3월달 4월달에 한번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락 이후에 합병 관련되는 부분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이 15만원권 밑단에서 작년도까지 치면 거의 지금 1년 반 이상을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인 박스권 하락 의 흐름에서 하단 국면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실적당 관련되는 우려를 하면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도 그나마 또 다시 또 낮춰버렸죠.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이제 2분기 실적이 트룩시마의 어떤 약가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좀 나름 NH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낮추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컨센서스보다 2분기 매출이나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유플라이마의 어떤 PBM 등재 관련되는 불확실성 이후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전망치들 자체 내에서도 아직 이제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외로 만약에 이제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이 암젠이 있죠. 암젠이 이제 바이오시밀러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바이오시밀러 규모 자체가 셀트리온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한 2조 대, 3조 대 정도 되고, 파이프라인은, 이제 셀트리온보다 좀 더 많은 형태고, 이 암젠은 이제 바이오텍 출신으로 이제 제약사 기반의 어떤 이 헬스케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적으로 바이오시밀러 회사는 아닙니다만, 이 바이오텍으로서 바이오시밀러를 가장 많이 하는 빅테크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을 보면 좀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 대상으로 암젠을 제가 봤는데, 암젠도 뭐 이게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작년도 고점이 거의 한 300달러 부근에서 지금 200달러 초반 정도니까 한 20%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관련되는 부분에서 암젠 정도면 굉장히 장기 상승을 하는 어떤 트렌드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락을 할 때 뭐 50% 이내 정도의 하락을 하면서 장기 추세를 가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어떤 흐름을 가는 어떤 회사들의 특징들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어떤 암젠의 이제 PR 레이셔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가 한 18 정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퍼 레이쇼가 이제 뭐 많이 줄 때는 한 25, 30 정도 주고, 그러니까 한 20원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이제 뭐 이 PR 멀티플 자체가 한 30, 40 사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참 잘 나갈 때 한 60 정도를 이 성장성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올 때 이제 퍼 레이쇼가 높이 줬던 말은 이 바이오시밀러의 한계를 벗어나서 신약 회사로의 어떤 멀티플을 코로나 기간에 줄 때 이제 PR 레이셔를 굉장히 주면서 주가도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레키노나가 이제 상업적으로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신약 기대감의 어떤 PR 레이셔를 주질 않고 회사가 이제 서정윤명 회장이 이제 복귀 이후에 신약 개발 관련되는 어떤 플랫폼 관련되는 포트폴리오 비중 자체를 장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부분들은 내년도에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아직 이제 그 퍼 레이쇼의 멀티플을 올리는 작업들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는 굉장히 경쟁이 지금 강해진다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적으로 미국의 이제 코이러스 바이오사이언스를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뭐 월봉으로 뭐 보시면 고점 대비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거의 이제 9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는 실적도 이제 뭐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암젠과 같은 이제 PR도 여기는 못 주죠. 그래서 PR 자체가 적자기 때문에 지금 엄수로 가 있는 상태죠. 그만큼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는 이제 커집니다. 마치 이제 이게 비교가 반도체 메모리 시장하고 뭐 좀 유사한 어떤 성격이 있죠. 과거에 이제 뭐 8, 90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2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있어서 경쟁을 구가하다가 이게 이제 1차 이제 반도체 전쟁으로 한 10개 정도로 줄고 2008년도 이후에 이제 LP다 망하면서 한 3개 정도 내외로 메이저는 줄어버렸잖아요. D램 쪽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도 과거에는 한참 이제 메모리 가격 자체가 변동폭이 있었을 때는 주가 자체가 8, 90% 정도 뭐 빠지는 흐름들을 2000년대 초반까지 보여줬는데 이렇게 1, 2차 정도의 어떤 경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많이 빠져봐야 한 반토막 정도. 최근도 이제 그 2021년도 고점 대비해가지고 5만원 때문에 거의 한 반 정도 빠졌다가 7만원대 정도로 이제 회복을 했던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 이 경쟁 강도에서 살아남고 하는 것들은 이제 50% 이상 정도는 잘 안 빠집니다. 근데 이제 뭐 취약하다든지 경쟁 강도가 심해지면 뭐 90%, 80% 빠지는 거는 예산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90% 빠져서 이제 좀 헤매는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렇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쪽에서는 하이자도 이제 이 부분을 하잖아요. 근데 하이자는 원체 이제 코로나 기간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기도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자는 이 정도가 이제 주가 하락은 이제 뭐 거의 다 마치는 정도. 근데 돈을 같이 많이 벌었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이제 백신 관련되는 부분 말고는 추가적인 부분은 임상을 합니다만 여기를 딱 이제 보시게 되면 단일 파이프의 한계를 볼 때는 거의 90% 이제 빠져서 옆으로 행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비교 대상을 이제 글로벌 빅파마라든지 이 바이오시밀러를 확장해서 보면 이제 저런 사항들이 나름 이제 비교 대상을 뭐 국내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찾아보면 그래서 한 40만 원 부근에서 한 15만 원대면 거의 한 70% 80% 빠졌으니까 독보적인 만약에 경쟁력이 있었다면 암젠하고 이제 캐파는 비슷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젠은 본래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니까 이제 빠질 때는 그 정도 빠지는 겁니다만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계속 이제 고성장을 유지하면서 독점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퍼 레이셔를 높여줘야 됩니다만 지금 이제 퍼 레이셔 자체가 받는 퍼는 지금 한 3, 40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퍼의 한 절반 정도 수준 한참 줄 때 그만큼 이제 경쟁 강도가 많아졌다. 그래서 저가는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 쪽이 치고 올라가고 가격으로 그리고 휴미라만 봐도 뭐 단적으로 뭐 85%, 95% 매긴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 만큼 그만큼 시장도 크지만 경쟁 강도가 엄청 심해져 있는 어떤 상태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서준명 회장이 신약 개발에서의 전환을 해야지만이 이제 그 멀티플을 부과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이게 상대적으로 외국인 기관들한테 항상 문제로 지적받았던 지배구조 관련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3, 4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리레이팅이 될 건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어떤 이제 금리 단의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금리가 하락은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장의 어떤 유동성은 굉장히 제한적인 오늘 같은 상황에도 뭐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은 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 쪽하고 반도체 소부자 여기를 어떤 메인으로 해서 이제 시장이 계속 돌아가는 구조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 강도가 세어지고 과거 같은 멀티플을 못 주면서 명쾌한 이제 이 모멘텀 관련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뭐 때려주는 뭐 그런 입장으로 이제 보면서 장기 어떤 바닥 흐름들의 부분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금리 단이 이제 인하되면서 유동성의 어떤 보강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들어와야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이오 쪽 관련되는 자금이 굉장히 힘든 어떤 상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경쟁 강도에서 독점적인 어떤 경쟁력을 구가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 말고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던 부분에서 뭐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때려주는 것들도 이유가 될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플라이마라든지 렘시마 S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이전의 어떤 바이오시밀러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의 실적과 성장을 해주면서 결국은 신약 관련되는 어떤 개발업체로 했던 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과 이 3, 4병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서 이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단기적으로 뭐 쉽지 않은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추가 하락보다는 이 계속 이제 옆으로 가는 어떤 흐름들의 행보들을 7월 달에도 사실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소의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는데 합병과 이제 이달 말에 나오는 유플라임에 관련된 PBM 등재가 이제 뭐 한 1, 2주 정도면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15만원대 이하의 어떤 바닥 흐름은 합병에 대한 어떤 흐름과 모멘텀으로 다시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뭐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이 연봉의 이 시가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이런 플랫폼 형태의 흐름을 가고 장기적으로는 큰 뷰에서는 회사가 이제 장기 바닥인 부분들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헤쳐나가는 어떤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흐름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락 국면에서 쉽게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일단 5장에 이 15만원대 부분을 추가 하락하지 않고 여기서 버티면서 이제 뭐 밑꼬리 흐름들이 나오는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